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CSS 관련돼서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박스 사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있었습니까? 플로트 속성, 그죠? 릴레이티브, 스테이틱, 그리고 obsolete, 그리고 클리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게 뭐였더라? 뭐였는지 모르겠네. 까먹었네요. 여튼 그리고 우리가 포지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비지빌리티 하고, 그죠? 그러면 딱 그리고 Z 인덱스까지, 이것들은 제가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네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속성을 일단 포지셔닝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플로트하고 우리 그 포지션 속성 요소들의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 앞서서 우리가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박스 모델을 일단 배치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박스의 너비를 알아야 돼요. 너비를 알아야 우리가 박스 모델의 위드스나 하이트 속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박스 모델 안에 아시다시피 컨텐츠라든지 컨텐츠 영역, 그리고 보더 박스 영역, 그리고 패딩 영역, 마진 영역,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지 말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9장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9장하고 우리가 CSS 포지셔닝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미지즈가 앞으로 필요할 거니까요. 이미지즈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CSS 포지셔닝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ex01.html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앞에 것들은 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자, 느낌표 탭하고, 이번에 알아볼 거는 박스 사이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호를 주고,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바디에다가 그걸 보면 되겠죠. 자, div 태그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id 선택자를 주고, 여기에다가 박스 1과, 그리고 여기에다가 박스 사이징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컨텐트 속성이 있죠. 그죠? 컨텐트 박스 속성 값이 있고, 또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요렇게 내려서 이번에는 id 값을 2를 하고, 이번에는 박스 중에서 컨텐트 박스도 있었고 보더 박스도 있었다. 그죠? 보더 박스라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속성 값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면 이래봐야, 지금 이렇게 해서 실행해봐야 글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블록 레벨 요소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영역을 잡아먹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인 거죠.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박스 1, 2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태그를 우리가 줘가지고요, 이렇게 주고, 여기서 우리가 샵 해서 박스 1 해서 여기다가 값을 줄 건데, 일단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에서 얘는 당연히 컨텐트 박스 했어요. 컨텐트 박스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이거 많이 수차례 했는데요. 박스 모델에서, 그죠? 거기에서 이거는 콘텐츠 이제 박스의 너비를, 그죠? 박스 모델의 너비를 컨텐트 영역으로 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컨텐츠라고 할까요? 컨텐츠 영역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사이징을 잡아뒀고, 그 다음에 위드스를 한번 윈도우즈가 들어가 버렸네요. 자, 다시, 자, 위드스 속성을 이용을 해서 300 픽셀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이츠 역시 150 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마진을 한 20 픽셀 정도로 줄 것이고, 그리고 패딩을 제가 또 한 30 픽셀을 주도록 하죠. 그리고 보더를 줄 건데요. 2 픽셀 주고, 그 다음에 솔리드 해서, 자, 여기다가는 레드를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컨텐트 박스가 들어갔을 때 박스의 너비가 총 얼마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죠.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 박스 사이징, 그럼 이 너비가 도대체 얼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컨텐트 박스 형태로 우리가 박스 사이징의 속성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를 구하려 그러면 아니죠. 요거죠. 요거에 대한 너비를 구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검사를 한번 눌러봐요. 눌러보면 바디 안에 div 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자, 얘는 컨텐트가 이거예요. 박스 사이징 해서 컨텐트 박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드스하고 하이츠를 줬는데, 얘는 위드스가 300이 다 먹고 있어요. 박스 사이징이.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뭐예요? 패딩이에요. 그리고 요거 보더 줬고요. 그리고 마진이에요. 그럼 이거 20, 이거 2, 그리고 이거 30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52가 되죠. 그럼 여기도 52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비는 얼마인데? 52 곱하기 2면 104가 되겠다. 그죠? 맞죠? 104 더하기 얼마인데요? 우리가 위드스를 300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토탈에서 404 픽셀이 얘의 너비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너비를 우리가 이걸 쭉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드스는 지금 우리가 300으로 줬고 패딩 이거 다 더하면 결국에는 얘는 504 픽셀을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3, 20, 다시 100, 104, 그죠? 52니까 곱하기 2 하면 104, 그리고 404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콘텐츠 박스의 요 사이징이, 요거. 요 놈이, 지금 요 사이징 있죠? 요거. 그죠? 요거. div. 그죠? 요 놈이 지금 요까지 보더가 들어갔죠. 그리고 마진 요까지 들어갔어요. 그죠? 요까지 우리가 먹고 있는 게 404라는 뜻이에요. 404.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박스 사이징 속성이 컨텐트 박스이다. 값이면, 이 박스 모델의 너비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제일 끝에 있는 게 바로 마진이죠. 마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진, 그리고 더하기, 보더죠, 보더. 테두리, 그죠? 테두리, 더하기, 그 다음 뭐예요? 패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해서, 컨텐트 박스가 위드스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위드스 값, 그죠? 이렇게 하면 곧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x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이게
그 박스 모델의 너비가 되는 거죠. 박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박스 너비, 박스 모델의 너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식은. 맞나요? 이해됩니까? 예. 이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우리가 막 너비를 알아야 플로트라든지 이런 릴레이티브 속성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쭉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복사를 그대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박스 2가 되겠다. 그죠? 2가 되고 컨텐트 박스가 아니라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보더 박스를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얘는 박스 모델의 너비를 테두리 영역까지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작아졌죠. 같은 건데. 그럼 얘의 너비는 이제 한번 보면 요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열어서 우리가 제대로 열어서 이렇게 쭉 끌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 갔나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놈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아하, 이거 요거죠. 예, 요거. 자, 어땠어요? 위드스를 내가 300과 150을 준 거는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자, 테두리까지, 보더 박스까지 먹겠다. 요까지 내가 컨텐츠 영역으로, 박스 사이징을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32, 그럼 64죠. 그죠? 64 더하기 236, 300에서 빼기 얼마예요? 패딩값, 그리고 테두리값 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토탈 길이가 얼마가 돼요? 얘는 테두리까지, 요까지, 보더까지 2픽셀을 차지했죠? 맞죠? 2픽셀까지 차지했단 말이야. 그러면 54죠. 아니, 34죠. 32죠. 그러면 64다. 그죠? 64에, 그럼 요까지가 300이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얘는 박스 너비가 얼만데요? 그쵸? 340이 되는 거죠. 340.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놈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박스 사이징에서 보더 박스라는 값을 지니게 된다. 지니게 되면, 그죠? 얘는 박스 모델의 너비의 공식은 뭐예요? 마진만 더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마진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위드스 값 더하면 돼요. 마진을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죠? 여기 괄호를 열어서 마진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플러스 위드스 값 이렇게 주면 얘는 결국에는 얼마예요? 340 픽셀이 되고, 그죠? 맞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는 얼마 줬어요? 얘는 위드스 자체가 300이죠. 그죠? 얘가 300이고 마진이 얼만데요? 마진이 20이다. 그죠? 그러면 20, 32 됐으니까 52, 30, 52, 104. 그죠? 이게 300이 되고, 아이고, 안 보이죠? 예, 아이고, 이게 아니지. 얘가 이제 300이 되고, 얘는 곱해서 나온 값이 104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404가 되죠. 결국에는 404 픽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64 픽셀일 차이가 나죠. 요거 두 개 차이가. 그죠? 64 픽셀. 같은 모델인데 사이징이 같은데 위드스하고 하이트까지 다 똑같았고 마진, 패딩, 보더까지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게 사이징을 컨텐트 박스로 두느냐 아니면 보더 박스로 두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60 맞나요? 64 픽셀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64 픽셀이면 우리가 뭐 그림 한 개를 갖다 놔도 될 공간이기 때문에 크다 이거죠. 맞나요? 이게 바로 박스 사이징 속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박스 사이징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플로트 속성 봤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 자, 포지셔닝에서 자, 여기에서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탭을 넣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 플로트 속성 그죠? 플로트 속성 다시 1이라고 주고 그죠? 여기에다가 KO 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냥 딴 게 아니라 이미지 태그 아시죠? 이미지는 우리가 인라인 레벨 요소이죠. 블록 레벨 요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플로트 속성을 좀 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좀 갖고 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 이미지 폴더에다가 제가 뭐 어떠한 이미지를 하나 담아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클립보드 이미지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하나 저장을 시킬게요. 자, 뭐 어떤 거를 할까요? 이게 아니죠. 어떤 이미지를 하죠? 그러면 사과 이미지를 좀 할까요? 이미지 이렇게 해서 사과가 참 복스럽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과를 클릭을 해서 요거를 그죠? 요걸 이게 왜 이래? 요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요렇게 잘라 가지고 클립보드에 저장을 좀 시킬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D 드라이브에 있죠. HTML5 작업의 포지셔닝의 이미지에 여기에다가 사과라고, 애플이라고 하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영어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PNG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PNG 파일이 애플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땡겨 올게요. 자, src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즈 폴더 밑에 애플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줄게요. 그래서 left 하고 img라고 선택자를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h1 태그를 써서 여기다가는 사과 해서 애플을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아까 여기에 들어갔는데 사과에 뭐 효능 해가지고 제가 좀 텍스트를 좀 가져오죠. 사과의 효능 이렇게 해서 쭉 끌고 올게요. 그냥 더보기 해서 어디 갔나요? 예,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쭉 끌어서 요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p 태그를 이용을 해보죠. 그래서 p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실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얘가 박스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라인 모델이고 그죠? 그런데 얘가 인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건데 얘는 근데 박스 블록 레벨 요소죠. 얘도 블록 레벨 요소고 그러니까 서로 층층이 이렇게 쌓여버렸죠. 얘는 하나의 영역을 다 먹어야 되고 얘는 요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플로트 속성을 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스타일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스타일을 이렇게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클래스 선택자를 줬으니까 점 left 하고 대시 이미지를 줬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자 플로트 해서 속성을 주는데 left 형태로 왼쪽으로 떠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진을 좀 줄게요. 그런데 오른쪽으로만 주려고 합니다. 왜?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주는 이유는 당연히 사과가 붙고 사과 옆으로 또 뭐가 붙어 올 거니까 그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 한 20픽셀 정도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 태그에다가요 한번 라인 하이츠를 좀 줄게요. 그래서 줄 간격을 한 30픽셀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니 아하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얘가 레프트로 붕 떠 있으니까 얘가 옆으로 와서 갖다 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마진을 제가 준 만큼 맞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울림이 되잖아요. 그림하고 텍스트하고 어울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포지셔닝이 이쁘다, 그죠?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요게 바로 뭐예요? 요렇게 플로트 속성. 플로트 속성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플로트 속성은 그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플로트 속성은 그죠? 웹 요소들이죠. 그죠? 웹 요소를 문서 위에 떠 있게 만드는데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떠 있다라는 의미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떠 있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떠 있다는 의미란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 그죠? 이런 쪽에 구석 쪽에, 그죠? 구석에 요소가 배치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알겠죠? 배치된다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left면 왼쪽, right는 오른쪽, 그리고 none을 주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배치하지 않아요. 한번 none 줘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하고. 근데 플로트를 none 쓰기 위해서 쓸 일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none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보면 none을 주니까 그냥 얘는 뭐죠? 아까하고 그냥 처음에 주지 않았던 거하고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right를 줘볼까요? right를 주면, 자, 여기서 right를 주면, 이제 우측으로 정렬이, 이제 우측 구석에 떠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원복 시켜 놓고요. 이렇게 해서 플로트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플로트 속성을 한 개 더 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자, 그래서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여기서 EX0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놈을 그대로 복사해서 2번에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도록 하죠. 그리고 플로트 속성 2번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좀 지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걸 좀 지우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딴 거 아니고 자 div를 써서 자 여기에다가 역시 클래스 속성을 한번 써볼까요? 클래스 선택자. 그래서 박스 1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박스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가 한 4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3개, 4개째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래봐야 글자만 나오는 거 이제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박스 1부터 박스 4까지 한번 내용을 좀 한번 줘보려고 해요. 자, 스타일을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다가 패딩을 한 20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
right를 해서 맨 먼저 왼쪽으로 갈란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 왼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마진 right를 한 20픽셀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죠. 갑자기 이런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레드를 먼저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속성을 역시 줘서 레프트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플로트 속성으로 줬기 때문에 요 하나만 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div 태그 요소들인데 얘가 붕 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붙은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아직까지 어떠한 스타일도 주지 않았기에 플로트 속성을 주지 않았기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그쵸? 얘네들은 블록 레벨 요소로서 그죠? 이렇게 쌓이게 되는 형태가 되죠. 똑같이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해서 박스 2를 한번 주고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색깔만 좀 바꾸고 그리고 나서 레프트로 그대로 마진도 주고 주황색은 오렌지인가요? 오렌지 이렇게 오렌지 맞나요? 오렌저드 이게 맞겠네요. 그죠? 발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역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진이 옆으로 붙어서 20픽셀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맞나요? 이건 아직 박스 두 개는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그죠? 이렇게 옆으로 플로트 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복사 그대로 또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또 붙여놓고 이번에는 박스 3에다가 똑같이 이제 얘도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딩 그대로 주고 마진 뭐 그대로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색상은 알주 노초니까요 옐로우를 주도록 하죠. 그럼 역시 얘도 뒤에 갖다 붙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박스 4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한 놈만 요 놈만 4번만 레프트를 주지 않고 뭘 주겠다? 라이트를 한번 줘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진 라이트는 줄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거 갖다 붙어라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옐로우 빨주노 초록색이죠. 그래서 그린으로 주도록 하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각각 해보면 이제는 이렇게 떨어져서 3개는 붙고 그죠? 3개는 붙고 4개는 아니 4번째는 이렇게 붙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플로트 속성을. 맞나요? 예, 이게 바로 플로트 속성이 됩니다. 됐죠? 예. 이게 플로트 속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데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다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 저장을 할게요. 자, EX04가 될 겁니다. 4가 되고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박스 4까지 했는 것 중에서 그냥 여기에서 div 태그에다가 공통적으로 뭐 하나를 좀 요거는 3번째죠. 네, 3번째로 하고 div 태그는 자, 패딩 20픽셀 줄 거고요. 그다음 마진 따로 해서 20픽셀씩 또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 1, 2부터는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그리고 플로트만 놔두고 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울게요. 지우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얘 박스 3는 얘는 이것도 지우고
플로트도 지워버릴 거예요. 플로트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 박스 4번은 어떻게 할 거냐? 백그라운드 놔두고 패딩 지우고 여기에서 우리 위에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내가 플로트 레프트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클리어 보스를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왜 이럴까요? 자, 그렇죠. 박스 1, 2는 얘는 우리가 레프트 속성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3번은 플로트 속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밑에 이렇게 깔려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 박스 1과 박스 2 같은 경우는 플로트를 레프트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왼쪽부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고, 박스 3는 플로트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박스, 요 두 박스, 그죠? 요 두 박스 1, 2하고 겹쳐서 보이는 건 당연하죠. 얘는 떠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4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클리어 보스를 했다는 거죠. 클리어 보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앞에 있던 플로트 레프트 속성이 어떻게? 그렇죠. 해제가 돼버린 거죠. 해제가 돼버리니까 얘는 떠있지 않고 블록 레벨 요소처럼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리를 이렇게 보면 자리를 이렇게 먹고 있죠. 그죠? 얘도. 근데 얘 둘이는 이렇게 떠있죠. 맞습니까?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클리어 보스는 뭐예요? 앞에 그죠? 선택자의 박스 4 선택자에는 이 클리어 보스 속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앞에 위에 그죠? 위에 플로트 점 하고 레프트 속성이 어떻게 해제가 돼 버렸죠. 해제가 되어 버렸다. 되었음 할까요? 되었음 이렇게 돼서 얘는 떠있지 않고 블록 레벨 요소의 형태로 이렇게 딱 갖다 붙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 되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플로트 레이아웃 속성이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플로트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포지셔닝 할 때 릴레이티브하고 우리 어브졸루트 픽스드 이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